자, 이제 시승을 하기 전에 간략하게 이 RT를 살펴보면서 이번에 이제 1250 RT로 되면서 지난번에 짚어드렸던 특징들 그리고 뭐 변화점을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엔진부터 보면은 이제 1250 1254cc 엔진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 배기량이 높아지면서 좀 초반 RPM에 굼뜰 수 있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쉬프트 캠이라는 기술을 적용시켜서 저 RPM과 고 RPM 영역에서 캠 변화를 주면서 모든 영역에서 출력을 다 챙기는 그런 기술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디자인이겠죠.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헤드라이트 부분부터 좀 변경이 많이 되었고, 이제 앞쪽에 이 레이더 부분으로 보이는 ACC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면서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 앞차의 간격을 확인하면서 속도를 조절해주는 자동차에 들어갔던 레이더를 쏘고 하던 그런 기술이 들어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LCD죠. LCD 10.25인치로 굉장히 큰 사이즈의 LCD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정보들을 한눈에 크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장점이고, RPM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재원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설정들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시스트 뭐 댐핑력도 조절할 수 있고요. 시동을 켜면 적재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 DCT도 켜고 끌 수 있고, HSC 프로 온도 제어 이런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온도 제어는 이거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능인지. 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히터 당연히 있고요. 그립 열선 그리고 시트 히터 뭐 모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조수석까지도, 조수석이라는 뒤에 텐덤 시트까지도 스위치로 1단 2단 할 수가 있고, 지금 오늘 시승하는 차량은 탑박스가 없는 상태고 사이드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이드 박스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겨도, 보기에도 그렇게 생겼을라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요 헬멧은 알파1 엑스라지 사이즈고 뒤에 윙까지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앞뒤로 좀 길고 엑스라지 사이즈이기 때문에 좀 쉘이 커요. HSC 그 알파1 쉘이 좀 크게 나온 것 같은데, 근데도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놓고 닫으면은 닫힙니다. 그래서 풀페이스도, 큰 풀페이스도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납함 공간이 크다는 것도 헬멧이나 이런 걸 두고 갈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은 이렇게 쭉 올리면은 올라가고, 이렇게 올렸을 때 확실히 쉴드를 열고 주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커버력이 됐고, 내리면은 이제 좀 고속 주행이라든지 이럴 때 또 적합한 상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승을 하면서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호켄하임 원주점이고요. 원주점이 새로 오픈을 해가지고 그 오픈식을 구경을 할 겸, 그리고 원주점도 어떻게 생겼는지 또 구경을 할 겸 이렇게 RT 시승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RT를 타면서 바로 느꼈던 부분은 생각보다 진동이 있기는 있다. BM이라고 해서 진짜 완전히 뭐 이렇게 모든 거 완벽하게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지금 저속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들링 상태에서 공회전 시키면서 정차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제법 그렇게 이쁜 진동의 느낌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2기통의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수평 대형 엔진이라 조금 다를 거라 생각하고, 혹은 R18에서 느꼈던 좀 터프하고 매력적인 그런 진동과는 달리 살짝은 거친 느낌의 그런 진동이 조금은 있다. 그리고 처음에 가속을 할 때나 저 RPM 영역에서는 좀 괜찮은데, 중속에 가까운 4,000, 5,000 RPM에서 스로틀 쭉 당기다가 놓았을 때, 여기 엔진 브레이크가 걸릴 때, 이때도 진동이 좀 올라오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은 해요. 이제 뭐 괜한 믿음이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1250 이 엔진이 굉장히 다양한 바이크에서 사용이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어드방 GS에서도 사용하고, 또 RS 모델, 지금 이거 RT 모델,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엔진으로 다양한 모델을 다 커버하고, 또 만약에 이 엔진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은 너무나 많은 라인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엔진이기도 해요. 좀 중심축을 역할을 담당하는 엔진이기도 하고요. GS 같은 경우에는 산도 타고 오프로드 넘어지고 또 막 부딪히고 이런 것들은 거의 일상 다반사인 그런 주행을 하는 그런 엔진이기 때문에 대충 만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혹은 대충 만들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건 역시 1200 후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충 나오진 않았을 거다. 만약에 어줍지 않게 나왔다가 엔진에 문제가 이슈가 터지면 어마어마하니까 분명히 내부적으로도 내구 테스트를 많이 거치고 성능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내보냈을 것이다 라는 기업에 대한 뭐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내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약간 자잘한 소리 막 샤카샤카샤카이라든지 뭐 가끔은 좀 모래 하나 들어갔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와, 이거 엔진 괜찮겠나 이거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렇진 않다는 거는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그런 믿음은 있는 엔진입니다. 이런 길 달릴 때 RT 너무 좋아. 그냥 이런 길, 그러니까 장거리 투어러인데 투어러 같지 않고 스포츠 투어러, 약간 S자가 들어가야 되는 모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속력이며 주행 질감이며 너무 경쾌한 거지 이게. 그냥 뻗은 길을 보이면 쭉쭉 앞서 나가고 싶은 그 욕구가 계속 막 자극이 되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지금 뭐 길게 타지도 않았어요. 이거 시승차 1km 된 시승차를 받아서 지금 50km 남짓 정도 탔는데, 주행 질감이 이제 엔진의 진동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지만 그걸 좀 감안하고 이거를 좀 타면은 그때부터는 아까 같은 그런 뻗은 길을 달릴 때는 너무 시원하게 잘 달려주니까, 이래서 이 장거리 투어를 갈 때는 RT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길이 막히니까 라디오를 좀 켜면서 라디오 성능은 어떤지, 그러니까 스피커 성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음질이 잘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음량이 50% 더 키우면은 뭐 이런 식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막귀이지만 제가 느끼는 스피커의 성능은 약간 거친 느낌이 좀 있고,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살짝 그 떨림이 약간 거칠다, 진동이 약간 거칠면서 찢어지는 소리가 살짝 나는 높은 소리라든지, 아니면 이 베이스를 키울 수 있는데 이걸 베이스를 키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말이죠. 배거 쉣. K 배거. 주행 중에 들으면은 이런 느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헬멧으로 안으로 들어와야 수음이 되다 보니까 음악 소리가 좀 제대로 잘 안 들리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한 100km 좀 넘어가서도 스크린 올리고 들으면은 들릴 정도? 그치만 내가 높은 음질의 사운드, 그런 감성을 느끼고 싶다라는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좀 많이 아쉬울 수 있는 스피커 성능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나는 그래도 블루투스 듣는 것보다 그래도 바로바로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심심한 것보다는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모자르지는 않은 그런 성능입니다.
내비게이션은 당연히 안 되고요. 네, 이거 뭐 도대체 언제 넣을 건지. 이렇게 큰 LCD를 박아 넣으면 뭐합니까? 네, 내비가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올해 혹은 뭐 내년에는 내비도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참 이번 뭐 CA공사도 그렇고 이게 자동차가 아니다 보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동차였다면 이러면은 진짜 딱 대입을 자동차라고 대입을 하면 어마어마한 이슈이거든요. 에이, 얘기는 빼자. 자, 여기서 한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보도록 할까요? 어차피 쭉 가는 직선 도로를 가게 되니까, 또 이런 막힌 도로에서 장거리를 갈 때 혹은 좀 뚫린 거리에서 차가 얼마 없을 때 이렇게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 바로 딱 켜주면은 지금 이제 설정은 90km로 돼 있고, 차간 거리를 조금 멀리 설정을 안전하게 해두면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가면은 스로틀을 사용하지도 않고, 게다가 클러치를 잡아도 꺼지지 않고요. 변속을 하는 것도 인식을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변속을 하거나 낮추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다 이제 크루즈 컨트롤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오프를 시키거나 아니 브레이크를 잡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면은 이제 인식 꺼지는 그런 상태인데, 만약 이 상태에서 앞차를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앞차를 만나게 되면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차들이 굉장히 빠르네요. 최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150으로 일단 맞춰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거리가 안 늘어나죠. 속도는 유지한 채 앞차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분명히 이제 150은 이거보다 더 빨라서 달려야 하지만 앞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거리로 유지를 하면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리, 이렇게 막 풍경을 즐기거나 아니면은 좀 계속해서 그냥 무의미하게 스로틀만 당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나, 그럴 때는 더군다나 이런 크루즈 컨트롤이 너무나 이제 딱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전에 제가 탔던 배거도 지금 약간 브레이크 걸리죠. 배거도 이런 크루즈 컨트롤이 있었는데 어댑티드가 아니다 보니까 변속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클러치를 잡거나 브레이크 잡거나 아니면 앞차가 있거나 이러면은 내가 인위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차가 없을 때는 좀 거리를 두고 당겨줬다가 그 다음에 차가 있으면은 속력을 줄여서 적당한 거리를 자동적으로 유지시키고, 조금 더 가까이 붙어 볼게요. 얼마나 더 붙는지. 이제 최대한 가깝게 붙게 설정을 한번 하면은 어떤 식으로 붙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정도 거리, 지금 제가 느낌으로는 한 20m? 한 15m? 20m 정도 거리로 좀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고 있는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차가 없는 상황으로 가면은 서서히, 차만큼 빠르게 올리지는 않더라고요. 차만큼 빠르게 올리지는 않는데 서서히 올리는 그런 속력으로 조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차만큼 지금 이거 가속을 하고 있죠.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가속을 해요. 너무 빠르게 가속을 하면은 사실상 이제 변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줄이죠. 네, 이렇게 네, 줄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일정 속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비활성화 되면서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고요. 방금 이제 속력을 줄이는 그거는 브레이크 밟지 말아 보세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정지하게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그러면은 활성화 시켜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변속을 계속 해주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가속을 하거든요. 지금 좁혀야 되는데 가속을 하면서 좁히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이런 느낌으로 계속 좁혀 나가고, 쭉 가다가 만약에 차가 앞에 인식이 되고 붙어지면은 요 정도로 이제 서서히 줄이는, 이제 속력이 있다 보니까 더 붙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좀 많이 느린 차를 발견했을 때 쭉, 지금 저 브레이크 따로 안 밟았어요. 네, 요런 느낌으로 정지를 하게 됩니다.
자, 정차할 때도 어떻게 정차하는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정차하고 여기서 딱 꺼지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컨트롤을 하면 되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어우, 신세계. 제가 사실 오늘 이 RT를 시승을 하겠다고 얘기한 이유도 가장 컸던 게 바로 이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굉장히 또 궁금했다 보니까 정말 이제 실용적인가, 쓸만한가, 우리 한국 도로에서 정말 빠릿빠릿하게 혹은 똑똑하게 놓치지 않을까, 불안한 건 없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기 때문에 오늘 이 모델을 선택을 해서 시승을 하는데, 장거리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이 다른 모델은 몰라도 이 RT는 장거리를 굉장히 많이 타는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크루즈 컨트롤은 어느 순간 또 욕구가 생기거든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또 더군다나 BM의 이 스로틀 스프링 세팅은 생각보다 좀 강해요. 당긴 상태로 좀 유지를 시키기가 오래도록 하면은 소모니 은근히 아파요. 그럴 때 크루즈 컨트롤은 굉장히 좋고 편한 바이크가 되는 거죠. 또 이제 한번 주행 질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살짝의 노킹 일어나면서 저쪽에서 출발을 했는데 재밌어. 확실히 BM은 차도 그렇고 바이크도 그렇고 재미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를 잘 아는 브랜드라 생각이 돼요. 그냥 일반 보통 이제 장거리 크루즈 바이크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고 이제 불편하지 않고 이런 초점에 그냥 맞추게 되는데, 이 재미라는 게 편하면 재밌다 이런 걸로 연결되지 않거든요. 너무 편하면 지루해지고, 또 재밌는 부분이 이게 수평대양 엔진인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바이크를 딱 기울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유지가 돼요. 희한하게 이게 약간 다시 설려는 느낌이 없어. 그래서 주행을 이렇게 커브를 틀고 이 상태에서 유지가 돼. 다시 세우면 여기 유지되고 이런 느낌이라 굉장히 좀 생소해요. 보통 이제 바이크 세우고 이렇게 눕히고 다시 세울 때는 살짝의 힘만 들이면은, 사실 바이크는 원래 설려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똑 서주는데, 이거는 그러지는 않고 딱 기울인 채로 뭔가 가만히 있는 느낌? 내가 이렇게 바이크를 타다가 딱 기울이면 요렇게 가. 그 다음 다시 기울이면 요렇게 가고, 또 커브 트는 새도 이렇게 하다가 커브 세우면 이렇게 가고, 이 느낌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바이크를 요렇게 직진을 하는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느낌이 좀 되게 새롭다. 그래서 이 느낌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코너를 타고 다시 세울 때, 차선 변경을 하고 다시 바이크를 세울 때, 이런 저속에서는 다시 서는 느낌이 드는데, 희한하게 속력이 붙으면 이 서는 느낌이 들지 않고 오히려 그 기울인 채로 유지하려는 느낌이 드는, 이 상태에서 가만있고 요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속도이든 어떤 코너이든 내가 원하는 만큼 기울였다가 다시 또 세웠다가 하는 그런 모든 동작들을 내가 몸이라든지 아니면 핸들의 조작으로 바이크를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좀 새롭고, 그게 불안함으로 연결되지 않고 좀 되게 특이한 경험, 재밌는 경험으로 연결돼서 주행도 좀 재밌게 많이 느껴지고, 언제든지 내가 풀가속을 하면은 시원하게 뻗어나갈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아니까, 오케이 좋아 가자 하면서 그런 바이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RT가 좀 인기가 많고, 그래서 이걸 타면서 더 느낀 거는, 사이카가 이 RT니까, 그래서 도로에서 RT의 사이클을 만나면 깝치지 마라, 그냥 바로 서라, 바로 서고 면허증 꺼낼 준비부터 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가속감 좋고 거동성 좋고 주행 질감 좋고, 다음에 조금 이제 진동이, 어쩔 수 없는 이기통의 진동이 느껴진다는 거, 그거는 조금은
예, 제가 이제 K1600B 6기통이 워낙에 부드러운 바이크를 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한데 막 진짜 아이씨 못하겠어 이런 정도는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모듈이 나갈 정도의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네. 손이 저리고 막 대신 가속보다 오히려 이런 5000rpm 넘어서 스로틀 닫았을 때 올라오는 요 잔진동이, 핸들로 오는 잔진동이 좀 많아요. 네, 그건 좀 많습니다. 보이시나요? 흔들리는 거? 지금 셔터 스피드가 느려가지고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하고요. 그리고 엔진 음과 배기음인데 생각보다 소리가 커요. 엔진 소리가. 그래서 웅장합니다. 웅장하고 더군다나 이런 고속주행에서는 잘 못 느끼지만 저속의 영역에서 시내주행을 할 때는 와 이거 엔진 소리 제법 큰데? 나름 이동소음은 95 넘는 그런 바이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굉장히 좀 큰 소리에 배기음이 느껴지고 웅장합니다. 그래서 순정임에도 고배기량 바이크를 타고 있다 이런 느낌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배기음과 엔진 음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제법 올라오죠 소리가. 근데 이런 소리가 싫지 않아요. 멋있어요.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생각해보면 이 1250RT를 고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그 R18이랑 많이 비교하시더라고요. 같은 수평대양 엔진이라 혹은 뭐 장거리 주행에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R18과 같은 선상에 좀 놓고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개의 바이크는 굉장히 성격이 많이 달라요. 특히 이제 R18은 클래식을 지향하는 바이크고, 지금 이 바이크는 스포츠 투어러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좀 더 공격적이고 매끈하고 또 장거리 주행에 초점을 맞춘다면 요 RT, 그리고 R18은 나는 좀 더 감성의 영역 그리고 재미, 그 재미라는 게 좀 저속 주행에서도 느끼는 그 감성적인 재미, 그리고 엔진 질감에서 오는 재미, 그 R18 엔진의 질감을 제가 제주도에서 느껴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R18인데, 좀 젊은 감각, 좀 빠릿한 주행, 그리고 좀 쭉 뻗은 거리를 시원하게 달리는 느낌, 좀 민첩한 움직임, 장거리의 편안함,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RT인 거죠. 그리고 K1600GT랑 비교도 많이 되고요. K1600GT는 타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이제 K1600B를 탔던 생각으로 좀 대입을 해서 본다면,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부드러운 주행, 이게 엔진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부드러운, 그치만 그 부드러움 속의 재미를 찾는다면 K1600GT, 시내 영역에서 이 출력의 느낌이 이게 더 빨라요. 1250이 더 빠릿빠릿하고 더 반응성 좋고 시원하게 뻗는 느낌이고, K1600B는 묵직하게 쭉 밀어나가는 그 웅장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밀어나는 그런 느낌이라 그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K1600B를 탔던 거를 생각하면서 그 GT의 성향은 요렇겠지 하는 추측으로 어디까지나 예상을 해보는 그 비교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사실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이 R1250RT가 예를 들면 안 들어, 혹은 비싸, 좀 다른 바이크를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마땅히 비교군에 올릴 만한 바이크가 없다는 것도, 이 RT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RT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이 RT는 캐릭터 확실하다, 그리고 그 캐릭터가 확실한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인기 있는 모델이고, 여러가지 밸런스, 또 내구성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이카에서도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좀 멀리 있죠. 멀리 있어서 한번 세팅을 해두면은 이제 앞쪽에서 딱 비춰주기 때문에, 앞쪽 멀리 왼쪽 사이드에서 비춰주기 때문에 큰 사각지대 없이, 그 사각지대, 우리 바이크 타는 사람의 사이드 미러 사각지대라는 게 팔 부분, 이런 팔 부분에 걸려서 보이지 않아 가지고 요렇게 사이드 미러 볼 때 이렇게 보고, 또 아니면 이게 또 모자라면 이렇게 봤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보고 하는데, 요거는 편안한 시야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급제동을 할 때, 혹은 그 풀 브레이킹을 할 때, 제가 풀 브레이킹을 한 2번 정도를 해봤는데 2번 다 약간의 그 소프트웨어 현상의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앞서스가 이렇게 딱 꼿꼿이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살짝 낭창하게 이렇게 받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앞이 이렇게 흔들해서 뒤도 살짝 같이 뒤따라오게 되는 반박자 느낌. 저기서 2차선 들어오는 걸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지금도 맞죠?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이런 식으로 봤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굴곡지죠.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이너 튜브가 얇다 보니 이거 뒤틀림의 현상이 발생돼서 약간의 워블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댐퍼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생기지 않나 추측을 해봅니다. 이거 하면 그죠? 지금 르르르르르르르 하는 거, 르르르르르르, 이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봐봐. 이상한데 마지막에 털린단 말이죠, 저렇게. 야, 이 핸들 안정성 보소. 이 고속에서 이렇게 워브를 털었는데도 이걸 잡어, 이렇게 잡어. 아무리 털어도, 와, 얼마나 만에 느껴보는 안정성인가. 마음대로 돌려도 이게 안 털려. 와, 잘 만드네 진짜. 스크린 올리고 쉴드 열고 자연을 느끼면서 타면은 베스트. 아, 너무 좋죠. 아, 풍경 죽이네. 아우, 좋아. 아, 포지션이 딱 앞쪽 이렇게 뻗을 수 있는, 그 K16B처럼 이렇게 딱 뻗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장거리 때 포지션 변화를 한번 줄 수 있는 그 스텝에 리즈가 딱 하나만 더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딱 하나 딱 펼칠 수 있는, 이렇게 살짝 걸치면 되나, 이렇게. 아우야. 그리고 시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시트는 굉장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 포지션, 푹신함 이런 느낌은 제가 볼 때는 K1600B의 그 시트가 정말 푹신푹신하고 편한 거였고,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스포티한 느낌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부드러운 재질의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고 일정한 그 딱딱함, 단단함이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푹신한 느낌을 줘서 자동차 시트보다는 조금은 더 죄송합니다, 말을 이렇게 해서 조금은 더 단단한 느낌의 시트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너링을 탈 수 있는 길이 왔군요. 코너 느낌이 참 특이해. 보통 이제 코너를 타다가 바이크를 눕히면 이제 설려나
서려고 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느끼면서 버티면서 누르고 이렇게 당기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한번 눕히면 그 상태에 유지가 되니까, 그런 힘이 느껴지니까, 이게 느껴지니까 따로 이렇게 막 누르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서 코너의 느낌이 좀 묘하네. 묘해, 신기해. 오, 못하겠어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런 종류의 느낌은 아니고, 그냥 새롭다, 묘하다, 너 좀 신선하네 이런 느낌. 기존의 그 코너를 다루는 이 바이크의 느낌과 좀 다르게 이 코너를 다뤄야 되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아라따 색깔이 있네. 색깔이 있어. RT만의 그 색깔이 있어. 딱 길. 야, 나를 흥분하게 만드는 이 꼬불꼬불길, 꼬불꼬불길. 바이크는 이 맛이지. 바이크는 기울이는 맛이지. 재미져. 진짜 별거 아닌데, 만약에 내가 딱 이 상태에서 차로 딱 바뀌면은 개노잼 길이거든요 이거. 막 달리지도 못하고 막 꼬울꼬울 막 희 하나 쌓고 막. 근데 바이크는 이게 그냥 재밌는 거거든. 약간 이름 그대로 내가 생각했던 막국수는 아니고 정말 삼삼한 맛이 나는 그런 막국수였어요. 이게 바이크가 크다 보니까 후진이 없는 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요 스탠드도 살짝 앞에 있어서 당기기가 쉽지는 않은 느낌. 다리가 조금 짧다면, 물론 이제 시트고가 835라 일단 높기도 하지만 좀 당기기 쉽지 않고, 후진이 있으면 요렇게 요럴 때 좀 좋은데 후진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런 점에서는 K1600B가 진짜 좋았지. 딱 걸려있네. 이거 방금 HSC 힐스타트 컨트롤이 수동으로 켜진 거를 보여드렸는데, 방금과 같이 10% 이상의 등판 각도를 가지고 있은 상태에서 정차를 하고 제가 브레이킹을 싹 걸면은 그 걸린 상태에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면서 바이크가 밀리지 않게 잡아주고 있고, 그 상태에서 내가 스로틀이랑 클러치 컨트롤만 잘 해서 출발하면 되니까, 오르막길 출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데 그런 거를 좀 어시스트 해주는 기능입니다. 요런 느낌인 거죠. 지금 이제 그냥 하면 쓱 밀리죠. 여기서 한번 딱 잡아주면은 브레이크 안 잡아도 뒤로 안 밀립니다. 이 상태에서 나는 이제 클러치랑 스로틀만 신경 쓰면서 출발을 하면은 얘가 브레이크를 자동적으로 끊어주면서 등반을 도와주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자동으로 하면은 저절로 이제 저 상태에서도 바로바로 잡히고, 수동으로 하면은 제가 방금 이제 브레이크 튕군 것처럼 얘가 빡 잡아주면은 락이 걸린 것처럼 잡아준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다이나믹 모드 너무 좋다. 느낌이 너무 경쾌한데. 이래서 이걸로 장거리 타구나. 고속으로 뻗는 느낌도 너무 시원하고 좋고, 그 알차의 느낌으로 뻗는 느낌이 아니라 다른 맛이랄까. 약간 진짜 완전 초고성능 차를 타는 느낌. 엄청 민첩하고 시원하고 재밌고 편하고 약간 스포츠카를 타는 느낌. 바이크의 영역을 좀 벗어나서 차를 침범하는 그런 느낌의 바이크. 그래서 장거리를 많이 타구나 생각을 많이 하고, 엔단이 생각보다 은근히 조금은 어려운 느낌입니다.
경적 소리 좋고 막 삐삐 이러다가 이제 빵빵 하는 소리 들으니까 아주 좋네. 솔직히 이게 경적이 소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나한테 들어오는 소리도 꽤나 커가지고 나도 놀래. 약간 달릴 때는 괜찮은 것 같네. 달릴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느린 상황에서 쓰니까 와 소리가 진짜 크더라고. 자, 여러분들 도착했고요. 여기 딱 도착하자마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모델 K1600B 신형의 배거 레무스 조합이 있네요. 이런 젠장. 근데 매장 오늘 오픈 행사가 거의 한 3시까지 였다고 하고요. 저는 이제 3시가 좀 넘어서 집으로 복귀합니다. 원두좀 깔끔하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커피가 공짜거든요. 당분간은 유료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커피 공짜일 때 뭐 사실 우리가 뭐 커피 먹을 돈이 없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면서 커피도 공짜니까 저도 가고 뭐 그런 거니까 지나가는 길에 또 한번 들리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커피 공짜로 나눠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가셔가지고 커피 맛있게 즐기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모토자스님 바이크루 매장도 정말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 그 매장도 들릴 겸 겸사겸사 여기저기 들리면은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RT 시승을 이제 다시 마무리하면서 호케나이 분당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연비는 14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제가 막 타기도 했고 중고속 투어로 이제 쭉 크루즈 느낌으로 가기도 했고, 그런 걸 좀 감안하면은 요거보다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더 크고 14.12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기름이 24리터니까 14 곱하기 24면 딱 나오죠? 딱 나오죠? 딱 안 나와요? 280km 하고 320km 정도 타겠네요. 맞나? 일단 저의 암산의 한계는 거기까지고요. 아무튼 네, 연비는 14km 정도가 나왔고요. 이번 투어에서는 이게 힐링 아이가 엄마 씨기들아 바이크 안 타고 뭐하노. 자, 이제 한번 이 R1250 RT 총평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격을 놓고 보면은 이 바이크는 싼 가격이 아니죠. 굉장히 고가의 거의 자동차와 맞먹는, 지금 이 도로에서 딱 놓고 봤을 때 이 차보다 혹은 이 차랑 비슷한 가격들이 많을 거예요. 3,400, 3,500 이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3,560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옵션 저 옵션 하다 보면은 3,700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바이크다 보니까 나 이거 한번 바이크 타볼까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 고를 수는 없는 그런 바이크이면은 틀먹고, 또 그 가격으로 어떤 바이크를 살까 했을 때 굉장히 살 수 있는 바이크들은 많습니다. 특히나 중고 바이크들도 많이 고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3,700이면은 진짜 뭐 웬만한 바이크는 다 살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바이크를 선택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어떤 매력 포인트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 바이크 말고는 다른 바이크에서 느낄 수 없는 뭔가의 감성, 매력, 장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구매를 하게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바이크는 첫 번째는 가속력, 그리고 두 번째는 재미,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안함.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것들이 좀 역설적인 조합들일 수도 있어요. 편한데 가속력이 좋고 재밌고 뭔가 불편할 것 같은데 왜 우리 페라리에 굉장히 뛰어난 좀 넘어갔나? 넘어갔다. 야 돌아와. 이게 이제 재미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편한 것까지 하기에는 좀 힘들단 말이죠, 바이크가. 그런데 그런 두 마리의 토끼,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은 바이크 때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잠재되어 있는 엔진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1250 RT 말고는
딱히 대안이 또 마땅히 없기도 해요. 한 가지 더, 이 비싼 바이크를 샀는데 고장이 많이 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1250 엔진은 BMW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엔진, 특히나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에서 나뒹굴고 또 험하게 몰고 그런 엔진인데, 만약에 그런 엔진이 내구성이 안 좋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라인업들이 너무 많죠. 굉장히 많은 모델에서 쓰고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내구성만큼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라는 거. 그러다 보니 이 신뢰감으로 오는, 그리고 구매 선택에 확신이 드는 요소가 그런 부분인 거죠. 다만 조금 아쉬운 것들, 예컨대 이런 2기통에서 나오는 진동, 또 얘기를 들어보니 또 GS는 그렇게 또 진동이 느껴지는 부분이 적은데 이상한 RT에서는 좀 그런 진동이 느껴진다라는 것도 있었고, 프레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핸들에서 차이가 나는 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진동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은 아무래도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이 편으로는 좀 아쉬운, BMW가 세련됐잖아요. 그 유력 감성과 이 벤츠 같은 또 모델이 없다 보니까 바이크에서는 이 BM의 이런 유럽 감성, 좀 현대적이고 좀 젊은 감성, 이런 것들이 녹여져 있고, 또 자동차 브랜드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자장비에서도 우수하고, 예를 들면 뭐 서스펜션의 변화라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포함해서 특히 야간의 시인성이 정말 좋습니다. 코너링 라이트가 이제 바이크를 기울였을 때 기울인 만큼 다시 반대로 기울어져서 조사각은 딱 평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커버를 해주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면 좀 되게 이 바이크에 대한 신뢰감이나 아니면 내가 이 바이크를 선택했다는 것에 뿌듯함으로 되게 연결이 많이 돼요. 아, 이 바이크 되게 좋네, 내 바이크 이거 사기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만족으로 이어지고, 또 다음에 선택할 때도 그게 있는 바이크, 그것의 좋음을 알게 되니까 그거 없는 바이크를 타게 되면 또 상대적인 아쉬움, 역체감, 이런 걸로 이어지니까,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매력 포인트들이 존재하다 보니 이 RT가 또 유명한 이름을 또 떨치게 되는 거고, 또 지속해서 인기 기종으로 남아 있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RT를 추천드리고 싶은 사람은, 첫 번째 장거리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 좀 터프하고 좀 와이드한, 혹은 좀 스로틀을 당길 때 스포츠 바이크를 타는 느낌의 출력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전자장비는 빵빵하고 편안한 바이크를 찾으신다면 이 바이크 말고는 사실 없을 것 같네요. 그런 바이크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오늘 이 1250 RT 시승기는 이렇게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또 다른 영상에서 다른 바이크 혹은 또 재밌는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